안녕하세요. 염치를 밥 말아먹은 집안과 잠시 엮였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 만에 말이죠. 그 이유는 결혼 전엔 잘 몰랐었던 남편과 시댁의 본색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절대 이혼을 후회하진 않지만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큰일이었기에 결혼 생활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짜증이 확 솟구치는데요. 그 염치 없는 집안과 일을 한번 속 시원히 말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우린 같은 고등학교 2년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그렇다고 막 친한 건 아니었지만요. 야, 너 종문이 오빠한테 빼빼로 줄 거야? 안 줘. 괜히 그렇게 들이댔다가 사이만 어색해질걸? 오빠 좋다고 난린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처럼 평범한 애가 오빠 눈에 들어오기는 하겠어? 전 남편에게 고백은커녕 마음 표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전 안 될 걸 알았거든요. 공부만 좀 했을 뿐 얼굴도 몸매도 다 평범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엄청난 인기인이었죠. 당시 남편은 3년 내내 반장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교 회장까지 지내며 공부 또한 나중에 명문대 진학했을 만큼 잘했던 모범생이었어요. 게다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데 당시의 남편을 학교에 태워다 주던 운전기사까지 있었을 만큼 집도 잘 살았습니다. 저도 아빠가 내과 의사라 개인 병원을 운영하셨기에 못 사는 집 딸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집은 저희 집보다도 한 수 위였던 거죠. 이렇게 남편은 당시 모든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제겐 연예인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어? 너 민경이 아니야? 나야 이종문. 나 알아보겠어? 어? 오빠,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반가워요. 그러게, 너무 반갑다. 근데 너 엄청 예뻐졌다. 어른 되고 이거저거 찍어 바르는 기술이 생긴 덕분이죠, 뭐. 남편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우린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나이 30대 중반에 아빠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정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당시 전 퇴직 후 새로 이직한 회사의 출근일이 아직 며칠 남아 아빠를 보러 갔다가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업무상 자기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 하청업체 들렀다가 잠깐 커피를 사러 온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너무 반갑다며 잠시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저는 들뜬 마음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오빤 여전히 멋지시네요. 근데 하청업체면 좀 큰 회사 다니시나 봐요. 하긴 대학도 엄청 좋은 데 가셨으니까 대기업 같은 데 다니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 운 좋게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러는 넌 어떻게 지내? 전 지금은 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해요. 아, 그럼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빠 보러 왔다가 잠깐 커피 한잔 하고 있었어요. 아빠? 아참, 너희 아버지 개인 병원 하는 의사라고 했었지? 아직도 병원 하시는 거야? 네, 이쪽으로 확장 이전한 지 좀 됐어요. 아, 그래? 멋지다. 아, 나 다시 회사 얼른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좀 아쉽다. 그지? 오랜만인데 괜찮으면 연락처 좀 줄래? 내가 우리 반가운 후배님한테 조만간 밥도 사고 술도 사줄게.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던 남편은 이후 정말 제게 연락을 해왔고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린 남편의 고백으로 몇 개월 뒤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 학창 시절 선망의 대상이 제 남자친구가 되었다는 게요. 남편은 고등학생 시절보다 훨씬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이 되어 있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완전히 저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 제가 만났었던 다른 남자친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제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오빤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럼
보고만 있어도 괜히 애틋해질 만큼 사랑하지. 내가 너 먼저 좋아하고 고백도 먼저 했잖아. 고마워. 근데 그거 알아? 사실 오빠 좋아한 거 내가 먼저다. 고등학생 때 내가 오빠 짝사랑했었거든. 진짜? 전혀 몰랐어. 이거 영광인데? 그때 내가 네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앤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연애 초반 제 첫사랑이 자신이었다는 말에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힘들어진 집안 사정을 고백했었죠. 근데 난 그때 나보다 사실 좀 덜 매력적인 사람이 됐어. 그땐 우리 집이 엄청 잘 살았잖아. 근데 몇 년 전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래서 우리 집 지금은 쫄딱 망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빌라 전셋집에 살아. 그것도 내가 대출받아서 힘들게 얻어들였던 거야. 근데 나랑 다르게 민경이 너희 집은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됐으니까 괜히 기죽는다. 세상에, 정말? 어떡해? 근데 뭐 그런 걸로 기가 죽어. 내가 사람 보고 만나지 돈 보고 오빠를 만났나? 어깨 펴. 오빠가 집이 좀 어려워져서도 빠질 게 어딨어. 키 크지, 인물 훤칠하지, 직장 좋지, 착하지. 난 지금 이대로도 가분하리만큼 오빠가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살던 집이 무너졌다니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남편의 시댁이 망한 이후 작은 식당을 차려 일하기 시작한 시부모님의 빚을 함께 갚아주느라 사실 모은 돈이 많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자신과 동생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부모님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이더라고요. 힘들 때 가족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점점 깊어져 가며 우린 일찌감치 양가와도 왕래를 했습니다. 남편이 절 집 앞까지 데려다 주다 저희 아빠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예의상 반갑네. 자네 얘기 많이 들었네.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오게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어른 말씀을 흘려드리면 안 되는 법이라며 정말 약속을 잡고 저희 집에 놀러를 왔더라고요. 그때 정말 싹싹하게 굴던 남편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은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오며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바둑판인데요.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제가 사왔어요. 저번에 바둑 좀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사람 참, 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그걸 기억했어? 섬세하기도 하지. 근데 자네 바둑 둘 줄 아나? 사실 몰랐는데요. 아버님이랑 같이 두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제가 먼저 배워서 아버님 알려도 드리고 같이 대국도 하고 싶어서요. 남편은 저희 아빠를 위해 바쁜 와중에 직접 바둑을 배워오기도 하고 아빠의 술 친구도 되어주더군요. 저와 엄만 술을 잘 마시지 않았기에 아빤 이래서 사람들이 사이가 생기면 좋다고 하는 것 같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남편은 인터넷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어 하던 엄마를 위해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 엄마에게 블로그 명강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알려드리면 된다니까 미안하게. 내가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머님, 이 예비 사이가 최고죠? 그럼 최고지. 아유, 얼른 예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사이 삼고 싶다니까. 자넨 어쩜 그렇게 어른에게 잘해. 그냥 어른이 아니라 곧 제 처부모님 되실 분들이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남편이 잘했으니 저도 결혼 전이긴 했지만 뒤늦게나마 미리 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땐 슬슬 결혼 얘기도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찾아가 일손을 돕기도 했었죠. 고맙다, 민경아.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 형편에 사람 쓸 여건은 안 돼서 안 그래도 너무 고됐거든. 근데 종무님 왜 같이 안 오고 혼자 왔어? 원래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야근이래요.
근데 기왕 오려고 했던 거 혼자 와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온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아버님? 이따 집에 갈 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평소엔 차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마침 끌고 왔거든요. 어머님도 제가 데려다 드리는 거 괜찮으시죠? 괜찮고 말고. 아휴, 난 민경이 네가 부럽구나. 나도 예전 네 나이 땐 내 외제차 기사한테 몰개시켜서 백화점이며 어디며 쌩쌩 잘 다녔는데 그땐 이 양반 사업이 망하기 전이라 아주 잘 나갔었지. 근데 지금은 60 넘어서 이런 초랑꼬라지라니. 내가 밤마다 눈물이 난다. 내가 여기서 이런 고생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원래 방귀 깨나 끼던 여자였는데 말이야. 아이고 삭신아, 내 팔자가 왜 이리 드센 거야? 거 사람 참 듣는 남편 민망하게. 나도 속상해 돌아가시겠어. 운전기사 두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라고 뭐 이런 꼴로 사는 게 좋겠어? 내가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재기하는 건데 난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인재가 아니라고. 시부모님은 제겐 참 잘해주셨는데요. 아직도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자꾸만 과거 잘 살았던 때만 묶여 살곤 하셨죠. 시댁에서 TV를 보다 드라마에서 부잣집이라도 나오면 특히 시모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과거를 회상하셨어요. 옛날 우리 집은 저 정도 비교도 안 됐어. 얼마나 집이 번쩍번쩍했다고. 저 또 보니까 진짜 명품도 아니네. 나처럼 진짜 배기 부자들은 명품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보면 다 알아. 그리고 부자가 무슨 직접 시장을 보러 가? 나 잘 살았을 땐 전부 가정부한테 시켰었는데 저건 부자 축에도 못 끼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이 안타까웠습니다. 오죽 지금의 현실이 싫었으면 자꾸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싶어 하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과 시누이만은 그때도 썩 좋아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잘 살던 시절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워서인지 참 철없고 경우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혜미 씨, 생일 축하해요. 화장에 관심이 많다길래 백화점에서 화장품 좀 선물로 샀어요. 화장품이요? 우와, 고마워요, 언니. 어? 에게 겨우 여기 거예요? 전 여기 거보단 좀 더 하이엔드 화장품 브랜드 선호하는데 전 학창 시절에도 거기 거만 사서 썼거든요. 그냥 이거 다시 환불하고 거기 걸로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야, 이혜민. 그래도 누나가 사다 주신 건데 넌 양심도 없냐? 그냥 대충 써. 넌 얼굴이 찐빵이라 뭘 찍어 발라도 다 똑같아. 그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성형도 좀 그만하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누나, 쟤는 신경 쓰지 말고요. 저도 곧 생일인데 제 생일 선물 좀 미리 누나한테 주문해도 돼요? 네? 생일 선물을요? 네. 어차피 혜민이도 사주셨으면 저도 사주실 거잖아요. 기왕 사주시는 거 저한테 필요한 거 사주시면 좋죠. 이거요,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운동화인데요. 한 80이면 사요. 운동화가 80이요? 그건 좀 부담돼서 힘들 것 같아요. 제 월급에 비해서 이건 너무 비싸요. 에이, 누나 집 잘 살잖아요. 네? 네? 그 두 사람은 힘들어진 집을 돕던 남편과 달리 아직도 과거 씀씀이를 못 버리고 자신들의 월급을 죄다 사치 비용으로 쓰며 살고 있더군요. 거기까지야 자기들 인생이니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염치가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다 준 선물을 환불하고 다른 걸로 사다 달라고 하질 않나. 80만 원짜리 운동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달라고 빌붙으려 하질 않나.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 동생들을 나무라며 제게 미안해했고 저도 그런 과한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지만요. 이 철없는 것들아. 제발 철 좀 들어라. 어? 우리 집 형편에 무슨 하이엔드 화장품이고 80만 원짜리 운동화야? 민경이한테 돈 맡겨놨냐?
민경이가 니들하고 그 가족들 사이니까 웃으면서 봐주는 거지. 그냥 남이었으면 니들 상대도 안 해줬어. 미안해, 민경아. 얘들이 분명 나랑 같은 부모님 아래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었어.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 정리를 했고 제가 시동생과 시누이와 살 것도 아니었으니 별로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진 시부모님은 멀쩡한 분들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당시 시댁 빚을 함께 갚느라 모은 돈이 거의 없었던 남편을 배려해 저희에게 무려 서울의 브랜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아빠의 병원에선 종합 건강검진도 진행했었는데요. 상견례 때 요즘 이곳저곳 쑤시는 것 같다던 시부모님의 앓는 소리를 듣고 무료로 두 분께 건강검진도 시켜주셨어요. 사돈 될 사이에 이 정도 호의는 충분히 드릴 수 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 한번 정말 잘 가네요. 아들이 신혼집도 마련해줘. 혼수도 꽉꽉 다 채워줘. 자신들의 건강검진까지 시켜준 저희 부모님께 시부모님은 정말 감사해 하더군요. 그리곤 절 꼭 딸 같은 며느리처럼 귀하게 대접해 주겠다고 제게 말하시기에 전 두 분과 결혼 후에도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제 행복은 너무도 짧게 끝나버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받게 된 시모의 전화 한 통이 그 시작이었죠. 얘 새아가 지금 월초인데 너 월급 받았니? 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그럼 그 월급 좀 나한테 보내거라. 이번 달부터 빚 좀 크게 빨리 갚아 나가야겠다. 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월급을 왜 어머님한테 보내요? 시모는 대뜸 전화해선 제 월급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명령을 하더군요. 제 돈으로 빚을 갚겠다면서요. 그리고 황당해하는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왜는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이제 우리 종문이랑 부부도 됐는데 부분 일심동체 아니냐. 우리 종문이가 결혼 전처럼 앞으로도 우리 빚 같이 갚아 나가 줄 건데 기왕이면 너도 힘을 보태야 우리가 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야 너희들도 편해질 거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우리 빚 다 갚아줄 거라고 그러던데. 네? 저는 다 처음 듣는 얘긴데요. 남편이 앞으로도 두 분 빚을 계속 같이 갚아준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요? 아, 그래. 어머님,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죄송하지만 제 월급은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드리려면 오히려 결혼할 때 제 돈 한 푼 안 들어가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드려야죠.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봐야겠지만 남편이 앞으로도 두 분 빚을 같이 갚아드리려고 한다면 저희 생활을 어쩌라고 어떻게 제 월급까지 보내겠어요. 너희 부모님은 잘 사시잖니. 아, 근데 왜 돈을 들여? 그리고 네 월급은 우리 빚 갚는 데 쓰고 넌 사돈 어른 도움 좀 받으면 되지. 사돈 어른께 잘 말씀드려서 생활비용으로 쓸 신용카드 같은 거 하나 해달라고 해라. 그건 안 될 일이죠.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넘치게 도와주신 건데 제가 일을 못하는 몸도 아니고 왜 부모님께 생활비까지 부탁을 해요? 두 분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건 무리한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럼 끊겠습니다, 어머님. 대뜸 친정에서 도움받아 자신들의 빚을 갚아달라니 제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남편 동생들은 그렇다 쳐도 시부모는 멀쩡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날 퇴근한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까 어머님이 이런 소리를 하시던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진짜 당신이 그랬어? 내가 당신 부모님 빚 다 갚아줄 거라고? 입이 있으면 어디 말 좀 해봐. 아, 여보, 우선 진정해봐. 오해야, 오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 난 그냥 어머니가 결혼하면
당신도 같이 어머니랑 아버지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시길래 당신한테 우선 말은 해보겠다고 한 거야. 하도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근데 어머니가 마음이 급하셨나? 왜 말을 그렇게 하셨지? 어머님 혼자 그러신 거라고? 확실해? 그리고 나랑 결혼까지 한 마당에 계속 어머님 아버님 빚을 갚아드리겠다고 한 건 뭐야? 결혼 전엔 나한테 그런 소리 없었잖아. 그건 미안해. 나도 그건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염치가 없어서 입이 안 떨어졌어. 조만간 말하려고 했어, 진짜로. 어머님, 아버님 사정 안타깝지. 근데 그래도 결혼했으면 이젠 우리 가정이 먼저 아니야? 그런데 그 큰돈을 계속 시댁에 보내겠다고? 그게 나도 원래는 결혼하면 더 이상 도움 안 드리려고 했거든. 드려도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만 드리려고 했는데 결혼 직전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눈물까지 보이면서 애원하시는 거야. 그 빚 다 갚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두 분이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걸 다 어쩌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마 외면을 못했어. 미안해. 남편은 시모가 빨리 빚을 갚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제게 지나친 부탁을 한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선 제발 시댁 빚을 자기 월급으로라도 계속 같이 갚아나가면 안 되냐고 애원하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래도 두 분 덕에 당신이 대학도 다 졸업하고 이렇게 성공한 거고, 당신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도와드리는 걸 이해할게.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려가면서까지 내 월급도 두 분 드리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당연하지. 나도 아는데 어머니가 하도 부탁하시니까 그냥 대담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또다시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 못 하시도록 잘 말씀드려. 아무리 어른이고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셨다고 해도 어떻게 친정 부모님 돈까지 언급하실 수가 있어? 알았지? 미안해, 여보. 결국 우린 남편의 월급 중 절반을 계속 시댁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대기업을 10년 넘게 다닌 남편 벌이가 저보다 더 많았고 그래도 가족이니 저도 시부모님의 사정을 배려해드리기로 한 거예요. 남편을 봐서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대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했건만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제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동생과 시누인 결혼 전보다 더 뻔뻔해졌고 시부모도 제게 작정하고 빌붙으려고 했던 겁니다. 얘 새아가 내 생각에 말이다. 사돈 어른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사업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 같은 인재가 언제까지 그런 코딱지만한 식당 카운터나 보고 있어야 되겠니? 내가 바깥 사돈께 내 사업에 투자하시란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 네가 자리 좀 마련해 줄래? 네? 투자요? 그래. 사돈 좋다는 게 뭐니? 내가 사업 성공시키면 다 갚으면 되잖아. 이자도 뭐, 0.5% 정도 챙겨드리면 되지 않겠어? 1%도 아닌 0.5%요? 아버님, 은행도 그렇게 막 안 퍼져요.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이자를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그것도 내가 특별히 신경 쓴 거구만. 사돈이 잘 되면 너희 부모님한테도 좋은 일이지 않니? 네가 말 좀 잘해봐라. 아버님, 저번엔 어머님도 그렇고 왜 자꾸 결혼하자마자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돈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애초에 가족끼리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버님 처음 사업 실패한 후에도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가 또 사업 벌였다가 반년도 안 돼서 접으셨다면서요. 저는 그런 불확실한 일에 저희 부모님을 연관시키고 싶진 않아요. 죄송해요. 어느 날 시부는 저희 부모님에게 자기 사업 자금을 빌리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이자도 0.5%를 선심세도 주겠다는 말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요.
그러자 시부는 표정이 완전히 구겨지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은근슬쩍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전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형수님, 여기 제 휴대폰에 이 차 사진 좀 보세요. 끝내주죠? 이거 중고로 사면 6천 정도 든다는데 여기 한 2천만 원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나머진 제가 풀할부로 사면 되거든요. 네? 아, 제발요. 저 쫄딱 망한 거 창피해서 예전에 알던 친구 놈들 모임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번에 또 모임 나오라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형수님은 저랑 다르게 집 잘 사시잖아요. 도련님, 2천이 무슨 뉘집 개 이름이에요? 싫어요. 꼭 필요한 돈도 아니고 멀쩡한 차 바꾸는 돈을 제가 왜요? 지금 차도 바꾼 지 3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대체 일해서 번 돈 그렇게 다 펑펑 써버리면 나중에 결혼은 고사하고 자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든 살겠죠. 도와주지도 않으실 거 잔소리 왜 하세요? 짜증나서 진짜. 짜증이요? 도련님,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죠. 안 그래요? 저 이 이상 언성 높이고 싶지 않으니까 두 번 다시 이렇게 무리하게 굴지 마세요. 아셨어요? 시동생은 저만 보면 차 바꾸게 돈 좀 보태달라. 여자친구랑 해외 놀러 가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좌석 좀 끊어달라. 뭐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것저것을 요구해 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하니 성까지 넘으려 하길래 저는 도끼 눈을 뜨고 기강을 잡아버렸어요. 시동생은 그런 제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곤 툴툴대며 자리를 벗어나 버렸죠. 자꾸만 제게 이거 사달라, 코 새로 해야 하는데 성형 비용 좀 내달라 요구하던 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은 웬일로 제게 밥을 사달라고 절 불러내더니 백화점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속이 훤히 보였지만 우선 따라가 봤더니 역시나 신우이는 몇백이나 하는 가방을 고른 후 절 쳐다보더라고요. 새언니,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딱 한 번만 사주시면 안 돼요? 새언니는 집 잘 살아서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새언니 거 산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오늘은 아이 쇼핑만 하려고 온 건데 이게 자꾸 제 발목을 잡네요. 저는 갖고 있는 명품 가방 딱 2개고요. 그것도 부모님이 제 생일 선물로 각각 하나씩 사주셨던 거지. 제 돈으론 그런 비싼 거 떨려서 사지도 못해요. 워낙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검소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아가씨 카드로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빨리 가요. 계속 봐봐야 미련만 더 생기잖아요. 대신 저녁은 제가 맛있는 초밥 사드릴게요. 저도 마침 초밥이 땡겨서요. 하지만 제가 그런 허튼 수법이 통할 사람입니까? 전 웃으며 거절하곤 먼저 그 매장을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신우인 완전히 삐져선 밥도 먹지 않고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굴하지 않고 혼자 초밥을 맛있게 먹은 뒤 집으로 돌아왔죠. 마지막으로 시모도 별다르지 않았어요. 남들 다 간다던 크루즈 여행 좀 한번 보내달라. 가게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다. 등등 말이죠. 그러면서 우린 돈 없다고 하니 한술 더 떠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받은 다음에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잖니. 우리랑 다르게 너흰 한참 젊은 나이인데 대출 좀 생기면 어때서? 다 갚으면 되는 걸. 그리고 정 힘들어지면 아가니 부모님께 손 좀 벌리면 되잖니. 진짜 왜 다들 저희 부모님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전 저희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 없다고요. 왜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그 희생을 해야 되죠? 왜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고 가게 확장하는 것 때문에 돈을 쓰셔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돈 많은데 다들 뭐 보태줬어요? 적당히들 하세요,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결국 화가 폭발한 전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뭐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생일이며 명절엔 적당히 용돈도 선물도 드렸죠. 게다가 남편 월급의 절반까지 보내고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꾸 돈돈거리기만 하니 제가 환장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차라리 뭐 밥을 사달라, 한 30만 원만 좀 보태달라 하는 거면 그래도 가족이니 제가 한두 번은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몇백부터 요구 단위가 시작하는 염치 밥 말아먹은 사람들에게 제가 뭘 해주고 싶었겠어요? 게다가 제가 시댁 식구들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시모는 점점 저를 퉁명스럽게 대하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이렇게 비아냥대더라고요. 며느리가 돼선 자기 시부모한테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하고 저렇게 신보가 못돼 먹을 수가 없어. 어머님, 저 귀 있어요. 다 들린다고요. 뭐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기 싫어한다고요? 지금 어머님 아들의 월급의 반이 넘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보태고 있는 건 그럼 뭐예요? 그건 우리 아들 돈이지. 아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건 부부 공동의 돈이죠. 그런데도 제가 다 이해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어떻게 제 신부가 못됐다는 말을 하세요? 다들 진짜 너무한 거 알아요? 결혼 전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정상적인 분들 같더니 제가 결혼하자마자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사람을 아주 들들 볶잖아요. 저희 친정 돈에 군침 흘리면서요. 진짜 적당히들 하세요. 제가 왜 이유 없이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한답니까? 스트레스가 이미 쌓일 대로 쌓였었던 전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론 아예 시댁에 가지도 않았죠. 남편은 그런 자기 가족들 때문에 처음엔 제게 미안해했는데요. 가만 보니 시댁 식구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 남편도 은근슬쩍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못 이긴 척 가족들의 부탁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그리고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점점 제게 서운함을 비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한두 번쯤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는 거지. 내 동생들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당신한테 막 큰 소리 듣고 그래도 되는 분들 아니야. 뭐?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뭐 처음부터 그랬어? 지금도 우리가 들이고 있는 돈이 얼만데 자꾸 나만 보면 돈돈 소리만 하시잖아.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호구야? 왜 우리 부모님 도움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고 막 여행 가려고 하시는 건데? 당신은 옆에서 그만하세요 하는 소리만 설렁설렁 하고 있지 말고 나 대신 화라도 냈어야지. 오히려 나보다 당신이 더 먼저 언성을 높였어야지. 우리 부모님도 오죽 힘들면 그러셨겠어? 떵떵거리면서 살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처량하시겠냐고. 그리고 당신 우리 아버지 사업 투자 못한다 치더라도 어머니 크루즈 여행 같은 건 좀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장인어른 덕분에 결혼 전에 모아뒀던 돈 안 쓰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잖아. 며느리가 돼서 돈도 있으면서 시부모님한테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난 장인 장모님께 그렇게 잘하고 있구만.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돈 요구 같은 건 안 하셔. 그리고 나도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변하기 전까진 결혼 전부터 잘했었어. 그리고 지금 신세가 속상하시면 얼른 빚부터 빨리 갚을 생각을 하셔야지. 왜 자꾸 내가 뭘 해주길 바라시는 건데? 당신도 이제 보니까 당신 가족처럼 날 호구로 보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그 어렵다는 시부모 말을 자꾸 거절만 하니까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나 싶어서 그런 거지. 남편이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 잘했으니 저도 시댁 식구들을 참아줬던 건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제 앞에서 얼굴도 못 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점점 제게 서운함을 토로하던 남편은 제가 아예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한동안 제게 말도 안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와 충격적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신민경, 너 진짜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알아? 술 취했으면 주정 부리지 말고 잠이나 자.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이쁘고 좋아서 결혼했겠냐? 지금도 나 밖에 나가면 너무 좋다고 목매는 여자 지천에 깔렸어. 근데 내가 왜 너랑 결혼했겠어? 너희 집이 잘 사니까 너랑 결혼해서 우리 집 좀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한 거야.
근데 쓸데없이 야무져선 우리 부모님 빚 같이 갚아달래도 싫다. 이거도 싫다, 저거도 싫다. 네가 결혼해서 우리 가족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너 그러다 조만간 나한테 버림받을 거니까 그때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알아서 기어라. 어? 지 주제도 모르고. 남편은 원래 술에 취하면 마음속에 있던 말을 솔직하게 꺼내는 주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해선 제게 저런 상처되는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연애 시절부터 그놈에게 속고 있었다는 걸요. 그놈은 처음부터 절 좋아한 게 아니라 친정의 돈을 좋아했던 겁니다. 애초에 결혼 초에 시모가 제게 요구했던 내용도 다 남편이 근원지였던 거죠. 너무 큰 충격에 자연스레 이가 꽉 물려지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자식, 그게 본심이었다 이거지? 버림? 버림은 네가 받을 줄 알아, 이 빈대 자식아. 마음 같아선 당장 눈물 쏙 빠지도록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술 취한 사람과 대화가 통하겠나요? 저는 입 아프게 떠드는 대신 주방에서 대야에 찬물을 한가득 받았어요. 그리고는 얼음까지 동동 띄운 뒤 그놈에게 확 끼얹어 버렸죠. 야, 술이나 깨. 그리고 내일 정신 차리면 각오해라. 어? 어딜 따라 들어와? 확 그냥. 원래도 몸도 못 가누고 있던 그놈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저는 그놈 옆에 대야까지 던져버린 뒤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어요. 남편은 밖에서 혼자 뭐라고 뭐라고 시부리더니 소파에서 곧장 잠든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 전날에 대한 기억은 다 나는지 남편은 방문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어제 내가 너무 취해서 실수를 좀 했어. 미안해. 원래 술 먹고 하는 소린 다 헛소리인 거 알지? 그동안 내가 우리 가족 일로 서운해서 당신한테 좀 삐져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과할게. 여보, 나 우선 오늘 일이 있어서 회사 당장 나가봐야 하니까 와서 다시 얘기하자. 알았지? 미안해. 사랑해. 저는 얼굴도 보기 싫어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계속 빌기만 하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긴 개뿔. 저는 이미 이혼에 대한 결심을 끝낸 상태였어요. 가뜩이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질려버린 상태였는데 점점 제 마음이 멀어져 가던 남편의 본심까지 알게 됐으니 제가 더 살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이 일들은 고작 제가 결혼한 지 7달 만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 좀 더 참아보고 섣부르게 이혼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던 순간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때가 시부모와 연락을 안 한 지 한 달 정도 된 상태였는데 솔직히 전화를 받아봐도 좋은 소리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시모는 이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예, 진짜 한시가 급한 일이니까 빨리 전화 좀 받아다오. 그런 이상한 말에 저는 다시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들려온 시모의 헛소리를 들은 순간 가뜩이나 열받아 있던 제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예, 미야. 내가 부동산에 집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서울 외곽의 매매로 4억짜리 괜찮은 복도식 아파트가 나와 있더라. 좀 오래되긴 했어도 내부에 싹 수리해 놓은 데다 우리가 노후 보내기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얼른 4천만 좀 보내봐라. 이 좋은 집 누가 낚아채기 전에 얼른 내가 계약해버리게. 매매요? 아니, 계약금 4천도 없으시다는 분이 아파트 매매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전세집 보증금 빼고 저기 네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구나. 네? 솔직히 명색이 우리가 한땐 가정부의 운전기사까지 두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전세 살고 있다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니? 게다가 집주인이 이번에 전세금도 올려달라는데 겸사겸사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전세집 좀 탈출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선 네가 4천만 먼저 보내고 집 사는데 필요한 돈은 네 부모님한테 좀 부탁해 봐라. 그럼 내가 앞으로 너한테 뭐 해달라고 절대 다른 요구 안 하마. 사돈 노후가 그 정도 보장이 돼야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않겠니? 우리가 불안불안하게 살면 나중에 우리 부양해야 될 너한테도 안 좋은 거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인 건지 시모는 당당하게 저희 부모님께 자신들의 집 살 돈을 부탁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게다가 당장 계약하고 싶으니 4천을 빨리 보내라는데 진짜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이제 이혼도 하는 마당에 어른이고 뭐고 욕부터 나가고 싶었는데요.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가 번뜩이더군요. 저는 짜증을 꾹 참고 순순히 시모에게 대답했어요. 네,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은행 계좌로 보내면 되죠? 그래, 그래. 너도 앞으로 계속 나한테 이런저런 요구 듣고 사는 것보단 그게 낫겠지? 잘 생각했다. 얼른 보내. 알았지? 우리 며느리가 돈 보낸다네요. 잠시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시모의 계좌로 딱 4천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노발대발하며 다시 전화를 건 시모에게 비아냥댔죠. 야, 너 지금 장난해? 휴대폰으로 계좌 확인해봤다가 완전 부동산 주인이랑 집주인 앞에서 개망신 당했잖아. 너 실수한 거지? 공을 실수로 몇 개 덜 붙인 거지? 4천만 원 보내랬더니 왜 4천 원을 보내? 4천만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4천 원 보내드린 건데요. 왜요? 전 당연히 4천 원인 줄 알았죠. 세상에 어떤 염치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전화해선 4만 원도 아닌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뭐? 염치가 없어?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는데요. 어머님, 제발 염치 좀 챙기고 사세요. 평생 남으로 살다 이제 가족이 된 저한테 어떻게 다들 하나같이 얼굴에 철판 깔고 그렇게 돈돈거릴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집 살 돈 좀 부탁해 달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의사 되고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된데 뭐 하나라도 보태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군침을 흘리세요? 이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군침이라고 했냐? 너 이혼당하고 싶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곧 이혼당할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술 취해선 절 여태까지 ATM 기기로 생각했었다는 본심 다 들켰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 짐도 다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보내버릴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천? 지나가도 똥개가 웃겠네요 아주. 그 빈대 집안에서 전 탈출할 테니까 두 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시모에게 속 시원히 이혼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고작 4천 원 정도야 뭐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져버린 거죠. 시모의 반응으로 최소 4만 원어치의 통쾌함은 얻었으니까요. 그 뒤전 곧장 바로 올 수 있는 용달업체를 불러 남편 짐을 시댁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려는데 남편에게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한테 장난질 쳤다며?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이혼한다는 소리까지 했다며? 어차피 하지도 못할 이혼. 그렇게 입에 쉽게 담아서야 되겠어? 당신 진짜 실수한 거야? 내가 왜 이혼을 못해? 당신 나 고등학생 때부터 짝사랑했다며? 당신이 어디 가서 또 나 같은 남자 만나겠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다시 사과해. 웃기시네. 너 같은 똥차는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안 가질 거거든?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나 선망의 대상이었지. 알고 보니 이런 똥차가 따로 없는데 어디서 자뻑이야? 야, 니네 집은 망하면서 염치도 같이 잃어버렸냐? 너는 나랑 결혼만 하면 다 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웃기지 마.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갈라서면 끝이거든? 이미 당신 짐은 다 당신 부모 집으로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내 명의인 이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았어? 이 집엔 혼수까지도 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 네 건 하나도 안 남아있으니까. 뭐? 짐을 다 보냈다고? 여보, 여보. 전 그제야 진짜 큰일 난 걸 알았는지 저를 애타게 부르던 그놈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그놈은 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퇴근한 건지 곧장 집으로 달려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밖에서 큰 소리로 엉엉 울며 애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내가 어제 술 취해서 한 말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거 진짜 실언이었어. 진짜야. 여보, 앞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돈 얘기 못하도록 따끔하게 화낼게. 당신이 가기 싫으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 집엔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어? 싫거든? 이젠 당신한테 안 속아. 당신이나 당신 집이나 나랑 친정을 아주 개호구로 본 거잖아? 우선 결혼만 하면 어떻게 나랑 친정을 잘 구슬릴 수 있을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난 바보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호구 노릇할 생각 1도 없거든? 100번 양보해서 당신이 그냥 술김에 실현한 거고 날 진짜 좋아해서 결혼한 거라고 쳐도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결혼을 했으면 자기 마누라부터 챙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여태까지 내 남편보단 이씨 집안 장남으로 살길 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생 그냥 그 집 장남 노릇만 열심히 하고 살라고. 난 이제 당신도 염치 없는 당신 집안 인간들도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저는 저를 거의 사기 결혼시킨 그놈에게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경찰까지 부르려 하자 그제야 그놈은 엉엉 울며 사라졌죠. 그 후 전 부동산에 집부터 내놔버렸어요. 그리곤 그놈과 같이 살던 집조차 꼴도 보기 싫어 친정으로 갔더니 그동안의 일을 들은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습니다. 뭐야? 그놈의 집안이 우리 집을 아주 우습게 봤구나. 우리 앞에선 좋은 사이인 척 그렇게 연기를 해대더니 말이야. 잘했다. 그런 놈은 더 볼 것도 없이 버려버려. 더 기가 찼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친정으로 온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 뒤 남편은 시모까지 데리고 친정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가족 중 아무도 열어주지 않던 문 앞에 서서 그들은 또 한참을 애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진짜 다 오해세요. 제발 제 얘기 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사과하고 싶다고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사돈들, 제가 원래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닌데 바깥 사돈이 막 우리 건강검진도 공짜로 시켜주고 하시길래 그냥 좀 더 치대면 뭐라도 나을까 싶어서 제가 그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그냥 애들만 잘 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종문이 좀 용서해 주세요. 하가, 너 여기 있지? 제발 한 번만 이혼 다시 생각해 보렴. 이 상거지 같은 집안 인간들이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집안이면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갚을 생각을 하지. 누가 더 뜯어먹을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래도 사회적 체면이 있는 인간이라 오늘은 이렇게 말로 하는데 또 찾아오면 그때 나 체면이고 뭐고 아주 짐승이 될 겁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요. 알아듣겠어요? 이서방 넌 임마 우리 딸이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려도 모자라니까 사지 멀쩡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그런 그들의 목소리는 끝내 저희 아빠의 분노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참지 못한 아빠는 결국 문을 뻥 차고 나가 그 둘에게 참교육을 해주셨어요. 엄만 그 뒤에서 주걱을 들고 언제든 시모에게 한 방 날릴 준비를 하고 계셨죠. 전 아빠 옆에서 도끼 눈을 뜨고 있었고요. 결국 그 둘은 터덜터덜 돌아가야 했고 그놈은 피눈물을 흘리며 저와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이혼이라기보단 그냥 제게 뻥 차였던 거죠.
혹자는 제게 너무 참을성 없이 빨리 이혼한 거 아니냐고 질책하듯 말했지만 전 제가 제 인생을 아주 현명하게 보호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1년가량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씩 전 남편은 주위에 제 근황을 묻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미련을 뚝뚝 흘리며 제게 연락이 닿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발 빨리 꿈 깨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자기 가족 뒷바라지나 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빈대 같은 집안과 엮였었다는 자체를 부끄러워 여기며 전 앞으로는 부모님께만 더 열심히 효도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런 놈과 가족이 되어보니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됐거든요. 저도 물론 결혼만큼 이혼 또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댁이나 처가 혹은 부부끼리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이혼을 제안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 제 사연을 통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가장 소중히 여겨줄 사람은 나 자신이니 무엇이 앞으로의 나 자신을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요. 결혼을 지속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 중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택인지 신중히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